이런 대학 들어가는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난양공대가 30년 전에 카이스트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뭐 역전된 걸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공과 학과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융합형 인재가 잘 안 키워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아젠다를 더 넓게 펼칠 수 있게 그런 것들만 더 많이 확보가 돼도 대학 개혁이 좀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단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네. 서울대에서 대학혁명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학의 혁명을 통해서 교육도 혁신하고 기술 사업화 이런 기존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이 행사를 서울대, 카이스트, 과총, 서울경제 이 사자가 공동 주최 주관을 했는데요. 그것을 대표해서 서울경제신문 이종환 대표이사 부회장께서 개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때가 되면 비도 오고 또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이런 어떤 절기의 변화, 자연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은 우주 속에서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그런 우리 많이 아는 그런 얘기를 새삼 느낍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인간이 인류가 지구에 처음 등장한 시기가 한 25만 년, 20만 년에서 25만 년 정도 전이라고들 해요. 근데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흔적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기는 한 7,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0년 전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 살았다 이렇게 봐지는데 7,000년 동안 인류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줄기차게 정말 지향해 온 목적, 목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자유고 또 하나는 경제적 풍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오늘 뭐 주제하고는 좀 결이 다르니까 경제적 풍요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절대적으로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게 필연코 가져올 경기 침체 이건 아마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에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근데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한 2% 남짓 되는데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이면 이게 0%에 이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이 잠재 성장률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굳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를 끄집어내라 그런다 그러면 과학기술의 초격차입니다. 과학기술의 초격차에 근거한 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군,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영역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확보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 위상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높아질 수 있고 그 일을 해내야 될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재를 키워내고 임팩트 있는 R&D를 하고 또 기술 사업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될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그 주제를 대학혁명 토크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의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일부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남준 교수님, 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아주 애국심이 투철한 글로벌 과학자거든요. UC 버클리 대학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박사하고 뭐 포닥까지 하고 지금 난양공대 석자 교수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의 이 교육과 연구, 기술 사업화 생태계 좀 어때요? 경험해봤던 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미국 대학은 생태계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생태계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이것들이 이제 보스턴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혁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 테뉴어 시스템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테뉴어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지금 교수님들이 데모하고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 그래서 제가 이거 6개월 전에 말했을 때 한국에서는 웃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조지아 스테이트에서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텍사스,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시골에 있는 뭐 MIT나 뭐 하버드나 더 딴 쪽 시골에 있는 스탠포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스탠포드에서는 몸부림을 하면서 모든 과들을 통합하는 기존 과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공대랑 컴피티션 할 수 있는 스쿨 오브 서스테이빌리티 지속 가능 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걸 스쿨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교수들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60명을 패키지로 지금 뽑고 있고 리로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진행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조 교수님 보면은 중국 대학하고 공동 R&D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베이징대나 칭화대 그런 혁신 현황에 대해서도 잘 캐치를 하고 있는데 또 중국은 보면 천인계, 만인계 이런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에도 굉장히 잘 나서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중국 대학들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중국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건 많이 알고 그리고 한국 대학에 대해서만 그냥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국 대학 3위입니다. 클래스 A라고 36개 대학의 펀딩을 한번 보십시오. 정부에서 펀딩 서포트 해주는 6조, 4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유수대학 총장님들이 계신데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우리가 스탠포드, MIT는 뛰어넘었겠죠? 총장님들.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36개 대학 10년 전부터 투자를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6개 대학 그 다음에 95개 대학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인구가 지금 얼마 되죠? 13억 5천? 그럼 중국이 탤런트가 없습니까? 중국에는 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일주일 샐러리를 7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정도 주겠다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외국 인재죠. 이게 저한테 오퍼 온 거를 지금 카피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게 중국 교포든 외국 교포든 상관이 없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더 무섭네요. 아까 미국 대학 얘기 듣다가 중국 대학 얘기 들으니까. 근데 지금 난양공대 재료공학과에서 석자 교수 한 10여 년 지금 테뉴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난양공대가 한 30여 년 전에는 카이스트 벤치마킹 한다고 한번 붐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오히려 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그런 싱가포르 대학의 이 글로벌 경쟁력, 그 핵심 요인, 그 대학 혁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페이퍼를 많이 쓰고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 늘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같이 스위스 같이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하는 방법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Singapore approved lab-grown meat product global first.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랩그로운 밑이라고 지금 테크놀로지 있지도 않습니다. 프로토타입 정도 나온 정도의 수준인데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든다. 그리고 한 가지 어나운스를 했죠.
30 by 30 비전. 한마디로 2030년까지 30%의 싱가포르 인구는 땅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여 살리겠다. 이런 비전이 가능하려면은 테크놀로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셀 에그 하시는 컴퍼니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의 굿밋입니다. 저스트 밋이라고. 6만 톤의 바이오 리액터들을 처음 만드는데도 싱가포르에서 지금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정부랑 학교랑 연관이 돼서 탤런트가 없으면 탤런트를 끌어오고 회사가 없으면 회사를 끌어와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많고 또 저출산 이런 학령 인구 감소로 또 우리 대학이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 우리 한국 대학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길은 또 뭐라고 보세요? 좀? 지금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스태티스틱과 같이 18세 인구 지금 61만 명이죠. 대충 2020년에는 2030년에 46만 명 2067년에 25만 명 이건 그냥 통계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익스펙트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대학이 지금 몇 년 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대학 들어가는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량은 지금 3분의 1은 버려주고 줄어들고 글로벌 인구, 글로벌 탤런트 인구가 되는 거는 7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트렌드가 가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미국 NIH 그 팬데믹 예방센터 프로젝트 그게 한 4조 원 규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에 있지만 거기서도 많은 연구비도 받고 있고 하여튼 미국 정부에서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들도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과의 글로벌 공동 연구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제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했는데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혁신을 하는 거죠. 이 대학 혁신처럼 이노베이션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마땅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향은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다양성을 지키면서 그 다양한 가치를 지키면서 지금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편일적으로 인재 양성을 추구했는지 거기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 대학에서 정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국 320개 대학인가요?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두 분 총장님, 우리 한번 좀 의견 좀 주시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대학 발전의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이제 enough 펀딩이 충분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과 컴피티션인 것 같아요. 미국 대학이 잘 나가는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미국 대학들과의 경쟁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한국 대학들은 사실은 너무 이 경직되게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경쟁에 하기 위해 해야 할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의 이 변화가 되려고 그러면 펀딩을 주면서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 또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총장님은요? 네. 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난양공대가 30년 전에 카이스트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뭐 역전된 걸 보면은, 근데 그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뭐 남 탓하, 외부 탓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카이스트 교수들이 뭐 정부가 어때서 뭐 어째서 뭐 규제 때문에, 근데 그것만 아무리 노래해봤다 해도 규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글로벌 캠퍼스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성 추구하고 외국인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인데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하고 교류를 직접 하면서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 이규원 교수님. 네. 지금 교수님이 창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혁신 인재를 키우자 이런 얘기인데 창발에 대해 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저희가 대학이
인재 양성을 보면 우리 역사 발전에서 정부 주도했던 시기가 있고 민주화 시대가 있었고 또 IMF의 글로벌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얘기하면 저희가 인문사회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 학문에서부터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 정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미래를 개척하는 대학.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니까 저는 이제 창발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발 인재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세요? 금방 딱 하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경제신문이 그 우주를 주제로 한 국제 과학기술 포럼을 했거든요. 이틀간. 그때 우리가 우주 강국의 꿈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떠오르거든요. 뭐 MIT의 밤냉어 교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데 교수님이 좀 해외에서 이런 좀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예, 저희가 남이 하지 않은 일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사실 뭐 집안이 좋고 본인이 많이 배워서 또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아마 지금의 최고의 어떤 기업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돈 벌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돈으로서의 어떤 만족을 취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 제시가 명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 모더나를 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해외 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 역시 이제 이런 RNA 백신을 기술화했던 이제 랭어 교수는 한 40여 개의 기업을 이미 이제 창업도 했고 또 작년 기업 가치로 따졌을 때 연말에 한 130조 중에 자기 지분이 한 3.2%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아까 전에 배양육 말씀하셨지만 대체육의 핵심은 이 고기의 피 맛을 내는 겁니다. 고의 피 색깔, 뭐 그게 헤모글로빈을 유전자로부터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한 스탠포드 대학의 패트릭 브라운 같은 교수가 이제 이 앞으로 미래의 그런 어떤 기술, 육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하버드의 노화를 억제하는 건 식물이나 식품 유래로부터 얻어서 이제 이러한 물질을 식품과 의학 소재로 개발한 싱클레어 교수 같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창발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이기원, 저는 두 번째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서정진 회장님이나 또 뭐 서정선 이런 회장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떠세요, 좀? 뭐 인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산업이 20년 후가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93년도 전후만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가 최고의 학문이어서 지금의 IT 또 반도체 이쪽 분야가 굉장히 성장한 것 같고요. IMF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는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유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서정선 선생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바이오의 시발점이 삼성전자나 SK 바이오사이언스였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어떤 휴먼 지놈 프로젝트로부터 인간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 실증했던 마크로젠에서부터 아무도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이 셀트리온이 이제 이 CMO부터 시작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면서 롯데가 또 바이오로직스를 하고요. SK가 바이오사이언스 하면서 CJ가 바이오사이언스가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도 보면 총장님 SNU 홀딩스도 만들고 그죠? 창발센터도 만들고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말 나온 김에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에 오기 전에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있었고요. 건국대학가 변한 게 뭐냐면 학교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어떤 기여도를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3년 동안 연구한 거를 상을 줬는데 제가 3년 동안 그 연구 업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에서 학술대상을 받을 때 서정진 회장이 그날 자랑스러운 건국인상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생명공학과의 순위는 셀트리온에 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얘기를 2009년도에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바이오 산업의 하나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옮길 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대학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차세대가 있어야 되고 자기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분야의 베스트들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으면 좋겠고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외람되게 학교에 와서 학과에서부터 일한 게 아니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는 이제 헬스 건강에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개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윤기원에 가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의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관여되어 있는 식품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당이 SPC가 했던 상미당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SPC 그룹은 이제 글로벌 제과에 대한 외식 기업이 됐고요. 또 CJ가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네슬레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 나오긴 했지만 아마존은 못 나왔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소셜 임팩트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평창에 캠퍼스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임 교수로서 가서 산학협력을 하라 그러는데 기업 유치가 안 돼서요. 가장 그러면 미래에 중요한 식품의 문제는 뭐냐? 영양은 단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식물성 단백질을 하고 이왕이면 상생 차원에서 국내 원료를 하자 한 게 이제 약콩두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주기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어르신이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에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환경과 이런 그 상생의 가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IT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BT 바이오테크놀로지, CT 문화기술.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뜨고 있는 게 바로 FT입니다. 푸드테크, 그죠? 농식품, 농생명, 농바이오 산업 굉장히 큰데 오늘 마침 또 그 산학년을 아울러서 이 교수님이 푸드테크 협의회도 하고 왔죠 지금. 제가 테뉴어를 받기 전까지 한번 이제 학교에서 월급 안 받는 교수 한번 돼보자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고요. 그 중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나 이런 기술을 기업하고 산학협력하러 갔다가 평창 캠퍼스 때문에 제가 직접 제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홍이 기반이 돼서 지역에 있는 약초를 이제 고부가 가치화하는 어떤 바이오 기술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제가 앞으로 이런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구자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학교 홀딩스의 첫 번째 사업 회사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 밥순우가 이제 들어갔고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관악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어떤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기술원에서 응용 연구를 하고 이걸 실제로 로컬이나 실제로 지역의 산업에 연계하는 일을 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서울대학교가 한번 법인화가 돼서 자율과 책임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거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하고 다른 후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이번에 푸드테크 협의회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 이 교수 신산업 푸드테크 좀 얘기도 하고 창발 얘기도 하고 막 기업가 정신도 얘기를 하고 여러 화두를 던졌잖아요. 시흥 캠퍼스는 많이 좀 궤도에 올랐는데 아직 평창 캠퍼스는 갈 길이 좀 멀고 그런데 과거 서울공대에 몸담으셨던 우리 가총 회장 입장에서 보실 때 좀 어떠세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좁게는 서울대학교, 크게는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은 거,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야지 신뢰를 얻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데 남이 한 것만 답습하면 뭐 그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산 대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많이 활동도 하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 정말 대학을 개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인데 결국 그 개혁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 이기현 교수님 같은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젠다를 더 넓게 펼칠 수 있게 그런 것들만 더 많이 확보가 돼도 대학 개혁이 좀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다가 우리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 좀 줄이고 혁신, 창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우리가 꼭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많이 꼽히는 하버드 대학이 한 450년 역사인데 이제까지 총장이 25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나 이 주요 대학의 총장님이 연임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사이 그 ESG 경영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 소셜. 하지만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학의 리더십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연임이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을 고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혁명 토크 콘서트 특별 대담 순서는 첫 번째 교육혁신, 두 번째 핵심인재 육성, 세 번째 국가 R&D 대혁신, 네 번째 산학년 협력과 기술 사업화 이렇게 해서 각각 20에서 25분씩 여러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부 주제별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서울대와 카이스트 총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의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오늘 또 서울대에서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오세정 총장님,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략 어떻게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공과 학과 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융합형 인재가 잘 안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수전공, 부전공을 굉장히 확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전공 말고 다른 전공을 같이 하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이 전체 학생의 30%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50%, 60%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도를 바꿔서. 두 번째는 이제 여태까지 사실 우리 대학들이 선진국대학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하는 걸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뭐 교수 평가나 뭐 산학평가 이런 거가 스탠포드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에트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따라가자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학의 수준이 그걸 넘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벤치마킹 기준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점을 만드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남이 안 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전공분 낮추기, 그다음에 남이 안 하는 일을 독자적으로 시작하기는 이게 앞으로 해야 될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네, 베스트 팔로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서울대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총장님. 지금 국가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21세기 만에 인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인재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창의라는 건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대학이라는 곳은 그래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아무 부담 없이 아무거나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성적 가지고 상 주는 거를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잘하면 질문상, 독서왕, 뭐 봉사왕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노력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단점이 또 꿈이 좀 작다고 생각 들어요. 내가 뭘 할지 이게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그냥 엄마가 가르니까 왔던 이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갖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줘야 돼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하는 거, 글로벌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꿈, 글로벌 이 비전과 경험 이걸 강조해 주셨고요. 다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